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 용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색이 될 수도 있고 탈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주부님께서 현명하시다면은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 세탁한 후에 어떠한 색상으로 어떤 질감으로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현명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서 손질까지 잘해서 그럼 이제는 잘 보관하는 법이 남았네요. 우리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보관하실 때 그 가죽 옷이나 신발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두툼하게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문지가 쿠션 역할도 하고 또 습기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보관법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스탕의 경우는 사실 탄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눌리거나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옷걸이에 거실 때도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어그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단위만큼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주시는 것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이 외에 또 주의해야 될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죽 제품들이 옷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그다음에 신발류도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신발류나 핸드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이 지나면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참 가죽은 우리가 단백질을 가지고 많은 세균이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 또한 특히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아니 무종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말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형기를 낀다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원형 상태를 만들어주고 또한 핸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백도 안에 공간에다가 천을 말아서 넣어준다든지 또 화지 신문지를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철에 들고 다닐 때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원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상큼하게 다시 신거나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아유, 오늘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주부가 간다에서는요, 가죽 제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을 지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가죽 제품 관련해서 꼭 이것만은 명심하고 구입하자 하는 그런 강조할 것이 있으시다면요. 예, 물론 이제 소비자 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높아졌는데, 이제 주부님들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만져보시고 촉촉한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경고성이라든지 실용성에서 맞는지 그 정도로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또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주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취재하고 또 공부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제가 살림 경력 20년이잖아요. 이 숫자적인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실제 살림에 응용해서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정말 살림의 여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혹형 주부님 그리고 김찬성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수요일 두 번째 코너 시작해야죠. 박범수 씨. 그럼요, 해야죠. 네. 돈이 보이는 특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왜 이러세요? 제가 그걸 알면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자리 깔았죠, 벌써. 그러셨겠죠?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 시간 또 마련이 된 것이고요. 네. 이런 박범수 씨와 저의 이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분이 또 휑하니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명숙 씨. 어서 예, 오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아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콕 집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콕 찍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다 투자를 하라. 어느 동네에다 투자를 하라. 네. 그런 거는 아마 개별 상담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많을 테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콕콕 다 집어야 될 테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결코 이런 정도만 알아서 짚어가신다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큰 박수로 안명숙 선생님의 특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디를 찍어줄까? 뭐 이런 마음에 펜을 갖고 앉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뭐 아마 어떤 재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개별적인 문제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나는 집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걸 또 고민해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답안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데, 부동산 투자는 또는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7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정부 정책하고 맞서는 정책을 부동산 투자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꼽아드렸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앞으로는 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땅을 사고 있어서 음식점을 짓는다든지 뭐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괜찮죠. 그런 용도로 땅을 쓴 다음에 팔면 괜찮지만 그냥 땅 사놨다 땅으로 갖고 있다가 좀 돈이 오른 다음에 팔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60%나 중과가 됩니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남는 듯하지만 사실은 뒤로 미치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투자법이 과거의 그분의 과정처럼 그렇게 많은 이익을 실현해 줄 수는 아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뭐 너무 골치 아파. 너무 정책도 많고 세법 골치 아픈데 그거 다 알아야 돼. 그냥 어떻게 되는 데만 쫓아다녀서 그냥 찍어서 투자할까?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부 정책에 가는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 이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수 씨, 등기부등본 띄워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띄면 거기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그 이를테면 꼽아서 등기부등본 띄우면 뭐가 나오죠? 뭐, 소득하고,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뭐 신상, 그렇죠. 그리고 주소, 그리고 대지 면적, 네. 뭐 건평,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던데요. 그리고 현희 씨 여기다 뭐 더 추가해서 아파트를 살 때 네. 얼마에 샀던가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 앞서서 답을 해주시면 제가 답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범수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등기부등본 띄면 주소 나오죠.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처음에 누가 사서 어떻게 팔아서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아마 은행에서 돈 안 빌려보셨나 보다. 예를 들면 거기에 근저당을 잡혔다든지 하면 거기에 그런 것까지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은행에 돈 안 빌렸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네. 전셋집 얻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뒤에 보셔야 되죠. 여기 은행에 얼마 잡혔지 뭐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나연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등기부등본에 딱 나옵니다. 이거 얼마. 그죠? 최근에 거래를 안 하셨다든지 뭐 등기부등본 자세히 볼 겨를이 없으셨을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집 사면 예를 들면 모모 아파트가 2억 3